안녕하십니까. 한국형 특수라켓을 개발한 요시대가 오늘도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탁구 인쇄와 탁구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을 매주 한 번씩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구상 모든 생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사는 목적은 단순히 한마디로 말해서 선이라는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데 있다고 단정 지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사회는 작게 말해서 집이라는 공간에서 개인이나 가족을 형성하며 울타리를 치게 되었고, 그에 따른 권리로 개인의 소유와 보관을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점차 발전하여 인류의 경제는 시작되며 이 과정이 조금 커지는 게 회사요, 더 커지는 게 국가요. 이렇게 커가면서 점점 싸움이 커지게 되는 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아무리 싸우지 말고 조용히 살고 싶어도 인간관계에서 소유권 다툼은 감정을 건드리게 되며 앉아서 쉬고 있던 사람도 약이 올라서 일어서서 덤벼들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 사회의 모든 제도나 조직도 사실은 싸움을 말리거나 균형을 잡기 위한 절차를 법으로 제도화시킨 것이며, 말이 좋아 정치, 과학, 교육, 문화, 그리고 심지어 종교마저도 따지고 보면 싸움을 말리기 위해 사랑과 자비를 외치는 교육기관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누워서 잠만 자면 일어나라고 하며, 놀고 있으면 일 좀 하라고 야단치고, 돈을 안 벌고 먹고만 있으면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고 구중을 주고 있으니, 참으로 이것이 인간도 동물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교육에서 시작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인간으로서 가장 재미있다고 칭찬하며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 전달이 아니라 이 땅에 살기 위해선 봄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올려야 생존 권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교육에서도 마음속에서 낡아 빠진 생각을 뽑아내고 끊임없이 창조적인 생각의 씨를 마음의 토양 위에 뿌려서 새 생명을 키워나가면서 새 인생을 일구어 나가자고 설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회 상황이 개인이든 사회든 특별하고 특출나기를 기대하며 기원도 해주며 살기 때문에 낡은 집에서 큰 집을 차지하려고 놀라운 성과를 바라며 웃음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보자고 너도 나도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행복과 축복의 기준이 만족을 못한다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더 높은 곳을 향해 끝없이 올라가라는 주문을 온 전신을 다해 외우며 도전하라는 믿음의 정신을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절망과 낭망을 이겨내고 희망과 소망의 열매를 거두어야 풍성한 은혜를 부여받는 거라고 학창시절부터 늙을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성과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성공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탁구 인생도 탁구 성공을 향해 전진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으며 성공의 영광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과 개인 스포츠 정신의 향양을 거두어가며 날이면 날마다 부지런히 탁구장을 드나들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기술 발전을 닦아나가며 전진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탁구 인생입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서두르면 넘어지고 다치고 화가 나고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고,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하자면은 현재의 자기 실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세월을 빨리 당기려고 하지 말고 먼 세월을 가듯이 차분히 웃으면서 전진하도록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정신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겨낼 수 있는 기반을 터전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탁구 기술만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고, 이 채널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탁구 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와 정신력과 기술력, 생활력, 탁구 생활력, 인간관계 모든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뜰살뜰하게 마음속에 새겨드리고 있으니, 지루하다,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과연 그러한 생각이 들어있는지 한번 검토해볼 시간을 갖는다 생각하고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이 채널의 응원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손의 위치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손의 위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손을 아무데나 놓고 치면은 짧은 볼이 오는데 테이블 밖에다가 손을 내리고 있으면은 탁구 끝선에 엔드라인에 부딪혀서 손을 다칠 수도 있고, 속도가 늦어서 짧은 볼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나를 불리하게, 나의 실력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 우리는 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탁구를 일컬어 종합 예술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감수성도 있어야 되고, 감각적으로 예민해야 되고,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되고, 상대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볼이 어떻게 회전을 해야 하느냐를 느껴야 되고, 그거에 대응하는 내 손이 어떻게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 손이 라켓을 쥐고 있을 때 어떻게 회전력을 유지하고 상대의 구석 아니면은 불가항력에 볼을 갖다가 넘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3번이나 4번 만에 떨어지는 볼이라도 이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노하우도 있고 엄청난 기술력도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 상대를 제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탁구 기술입니다. 종합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히 탁구탑발 넘기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린 정신력과 기술력을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마음속에 몸속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자기 탁구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누려나가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시간을 성실하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 데이터 상황판 앞으로 가서 오늘의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국형 덕설 라켓. 물론 이 한국형 덕설 라켓은 저희가 개발한 것이므로 타이틀은 한국형 덕설 라켓입니다. 그러나 탁구는 어느 라켓을 쥐고 있든 모두 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탁구 소지한 탁구 유형에 따라서 이 기술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종합 데이터 상황판을 만든 것이니까 나는 쉐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한국형 특수 라켓 아니면 필요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술은 동일 적용 사항이 있다. 오늘의 주제 손의 위치 선정. 손의 위치를 지난 시간에는 손과 손목의 각도 조정이었지만 과연 이 손의 위치, 손바닥의 위치가 아니고 팔의 손과 손을 움직이는 그 팔의 위치와 동일하게 일단은 라켓을 쥔 손의 위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은 라켓을 위치가 아니고 손의 위치만 오늘 정해드릴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위치 기술에 따라서 이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지 고정된 상태에서 손을 놓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은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1번 언더스핀 커트. 언더스핀 커트 기술에는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커트에는 밑커트가 있고 뒤커트가 있고 앞커트가 있고 역커트가 있다 하는 것을 누차 계속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으므로 오늘은 그냥 한번 불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번 지키다. 여기에는 프릭이 있고 프립이 있고 프랩이 있고 프로트가 있다. 그래서 이 지키다의 기술의 특수 기술을 넣어서 네트 플레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난도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탑스핀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역회전, 반대로 상회전, 하회전이 아니고 상회전으로 반대로 전진 속도로 날아갈 때 상대가 넘어올 때도 위에서 돌면서 날아가고 내가 돌릴 때도 위를 돌리면서 스매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톱스 드라이브는 기술에는 상단 밀기, 중단 밀기, 하단 밀기, 하단 위 밀기, 중단 아래 밀기 이런 기본 기술이 있다. 그 다음에 4번 우회전. 우회전은 우밑 밀기, 우옆 밀기, 우옆 뒤 밀기 이렇게 했죠. 우회전도 있고 그 다음에 5번 좌회전도 있고 좌회전은 좌밑 밀기, 좌옆 밀기, 좌옆 뒤 밀기 이처럼 좌회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 내에서도 로빙이 있고 롤링이 있고 짧게 롤링이 있고 테이블 밖에서도 긴 롤링이 있다. 이와 같이 이런 기본 기술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공격할 때나 내가 수비할 때나 모두
이 손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이고 있지만 이 움직이는 위치가 어떻게 선정을 되어가면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손의 위치 선정. 자, 그러면 상대가 볼이 오던 내가 서브를 통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던, 자, 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테이블 인사이드에 떨어지는 것이 있고 테이블 아웃사이드에 떨어지는 것이 두 가지만 딱 있습니다. 내가 테이블 인사이드에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테이블 밖으로 떨어진 후에 받을 것이냐, 이처럼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자기가 빨리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자마자 눈이 처음 보겠죠? 눈이 처음 보면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여기 있는 이 상황판이 적나라하게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인사이드로 떨어질 때, 그때는 테이블 인사이드에 거기도 앞, 중, 뒤, 말하자면 전, 중, 후. 후라는 것은 뒤쪽이죠. 그러니까 세 라인을 걸었을 때 네트 앞에 전, 중간에 중, 엔드라인 쪽에 후 이렇게 갈려있고, 좌우로 나눌 때는 좌, 중, 우 이렇게 구분해서 좌측, 가운데, 우측 이렇게 해서 손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머리 위치에서 손이 움직여 머리 위치까지 손이 올라갈 때 그때는 뭐냐? 그때는 로빙이나 롤링 할 때 머리 위로 쭉 올려서 로빙을 시켜준다. 로빙, 롤링을 한다. 그러면 가슴 위치는 어떻게 하냐? 가슴 위치는 톱 스핀 할 때는 가슴 위치로 손이 올라가야지, 톱 스핀 하는 사람이 커트한다고 밑으로 쭉 내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회전 좌회전 하는 사람이 배꼽 밑으로 라켓을 내리고 있으면, 손을 내리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가슴 쪽에서 돌리기 위해, 우로 돌리기 위해서 가슴 쪽에서 손을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좌우 회전. 그 다음에 배 위치에 있는, 손이 배 위치에 있다 할 때는 뭐 할 때 손이 배 위치에 있느냐? 그러면 커트나 직기타 이런 거 할 때는 배 위치로 손을 내려야지 네트 플레이가 되지, 손을 가슴 쪽에 올리고서 이런 커트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테이블 밖으로 떨어졌을 때는 뭐 어떠냐? 안에서 바퀴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커터리시브 전용이면, 외곽 커터리시브 전용이면은 테이블 밖으로 나가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테이블 밖에도 1m, 2m, 3m까지 전진, 중진, 후진이 있듯이 전, 중, 후가 있고, 또 테이블 센터가 있고 좌우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좌우 밖에 사이드도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똑같이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나 똑같이 경계선이 있다. 그래서 손이 여기에서 마음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테이블 외곽볼은 허리 위치에 따라서 엉덩이, 무릎 똑같이
움직여야지 외곽볼이라고 그래서 외곽볼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서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허리 위치에서 받는 게 있고 엉덩이를 밑으로 조금 내려서 엉덩이 쪽에서 받는 게 있고 무릎까지 쫙 내려가지고 받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단 모든 기술에 따라 볼이 떨어지는 위치에 맞게 조정하며 손을 움직이며 볼을 받는다. 그것은 그 외곽에 떨어지는 볼도 전, 중, 후, 좌, 중, 우 이와 같은 손의 위치가 계속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백핸드냐, 포핸드냐, 포사이드냐, 백사이드냐, 기술적으로는 기술 용어는 그거지만은 여기서 손의 위치로 봤을 때는 전중후냐, 좌중후냐, 여기서 백핸드로 가느냐, 포핸드로 가느냐, 또 백사이드로 가느냐, 포사이드로 가느냐, 이게 부지런히 정신없이 막 움직여야 된다. 1초 만에 1초도 안 된 0.05초 만에 볼이 날아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손이 제일 먼저 가야지. 눈과 동시에 손이 가야지. 손이 늦어지면은 이미 때는 늦으리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이러한 종합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술을 참고 삼아 이게 외곽에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네. 여러분들은 초보 때는 테이블 안쪽에서만 테이블 엔드라인 안 딱 붙어가지고 테이블 안에서만 치다가 테이블 밖에서 치는 건 또 별도 분야라. 그러니까 테이블 밖에서 받기가 더 힘든 거죠. 거기에서 롱 드라이브, 롱 리시브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분야가 이렇다 이거죠. 테이블 인사이드 분야하고 테이블 아웃사이드 분야가 별도의 기술이다. 그러나 이 손의 위치로 봐가지고는 전중후, 좌중후, 좌중우 이와 같은 기술은 똑같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일목요연하게 뻔하게 밝혀드리고 머릿속에 인식해 놓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차 해설과 실습을 겸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설명드린 그대로 손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실습과 동시에 해설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쉐이크 핸드가 있습니다. 이 쉐이크 핸드를 이렇게 잡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설명은 필요 없고, 언더스핀, 커트, 직기타, 톱스핀, 우회전, 좌회전, 로빙, 롤링 이런 기본 탁구의 기본 기술입니다. 탁구의 기본 기술. 자, 그런 기본 기술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제가 손의 위치 선정입니다. 자, 움직일 때, 딱 손을 움직일 때 기본 자세는 이렇죠. 기본 자세는 이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커트로 날라왔어. 상대방이 커트로 날라왔어요. 커트로 날라왔어. 그러면 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손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 테이블 인사이드에 짧게 떨어졌어요. 커트도 긴 커트가 외곽으로 떨어지는 커트가 있고 짧은 커트가 있잖아요. 좀 짧은 커트가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 인사이드에서 처리해야 돼. 그럴 때는 이 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손의 위치가 물론 포핸드 쪽으로 하면 포핸드, 또 백핸드로 하면 백핸드로 받는 건 기본 상식이고, 그런데 이 손의 위치는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팔과 팔뚝과 팔이 어깨가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 내에서 처리하고 밑에서 처리해야 돼. 테이블 바닥에서 처리해야 돼. 테이블 바닥에서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릎을 꿇이고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가 라켓도 앞 눈 수준으로 와서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커트를 할 때는 손의 위치가 백핸드든 포핸드든 가리지 않고 이 테이블 위에 바닥을 근처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면 커트, 그 다음에 아무리 옆 카트, 뒤 카트도 여기에 서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보통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딱 허리를 높여서 눈높이를 네트 위에 놓으시고 이 라켓은 바닥에 테이블 바닥에 위에서 낮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자, 그 다음에 커트는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역카트를 하더라도 이렇게 역카트를 위로 이렇게 돌린다 그래도 약간만 이렇게 올리는 거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몸을 녹인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직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기타도 딱 이렇게 했으면 직기타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서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서가지고 직기타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딱 숙인 다음에 그 저기 뭐야 볼의 높이를 딱 보면서 높이에 맞춰가면서 딱 쳐야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치기로 그런 건 그렇게 해서는 절대 기술이 늘지 않는다.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탁구 떨어지는 높이를 딱 보고 있다가 후립을 치든 아니면 후리크 이렇게 즉 역으로 밀어내는 후릭을 치든 아니면 스톱 푸시를 하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서가지고 절대 높이가 안 맞아서 기술을 발휘할 수 없다. 그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커트, 그 다음에 직기다까지 딱으로 처리하고 톱스핀은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가슴 쪽에서 톱스핀은 이 반대로 위에서 내려 누르는 거니까 위를 미는 거니까 이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를 어떻게 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슴 쪽에서 이 손은 항상 가슴 쪽으로 왔다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백핸드는 뒤집어야 되고 포핸드는 이래가지고 또 쳐야 되고 여기서 가슴 쪽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직기타는. 그 다음에 우회전 좌회전은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회전 할 때는 이렇게 서야지. 짝이 이래가지고 우회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슴 쪽에서 이 우회전, 좌회전 이것을 갖다가 조금 이 손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손의 위치를 오늘 하는 거니까 손의 위치가 이쯤 와 있다가 가슴 쪽에 있다가 돌린다 이런 얘기 돌려. 좌회전, 그 다음에 우회전. 또 이쪽 백핸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손의 위치는 여기 가슴에 있다가 내리치는 거지 이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위에 있다가 서빙 하든 어쨌든 위에서 내리치는 거다. 위에서. 그러니까 톱스핀까지는 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머리 위치 이 테이블 인사이드에서도 숏 드라이브 말하자면 이렇게 쳐올리는 그런 로빙이 있어요. 숏 로빙이 있어. 그거 할 때는 머리 위로 이렇게 머리 위에 밑에서 봤더라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거지. 라켓이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머리 위로 머리 위치로 올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롤링은 이렇게 굴리는 거죠. 판을 이렇게 굴리는 거. 로빙은 그냥 띄우는 거고 롤링은 이렇게 판을 구부리는 거. 그 다음에 이와같이 테이블 인사이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테이블 아웃사이드. 자, 이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밖으로 긴 볼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긴 볼이 와도 이 안에서 바닥으로 바로 넘기는 스톱 스매시로 스텝 푸시로 그냥 쭉 이렇게 밀으면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늦었을 때는 타이밍이 안 맞았을 때는 외곽에서 받아야 돼요. 이 밖으로 떨어지는 테이블 밖으로 떨어지는 걸. 그때도 허리 위치에서 그대로 받는 게 있고 아니면 무릎까지 엉덩이까지 내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손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의 위치, 손이 이 허리에서 이렇게 받는 게 있고 외곽에서 그 다음에 이 엉덩이까지 내려가서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릎까지 내려가서 받는 게 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는 손의 위치니까 이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무릎까지 뿌리면서 무릎까지 내려간다. 이 무릎까지 이 라켓이 내려간다. 물론 그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특수한 자기가 그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하여튼 무릎, 엉덩이, 허리 이렇게 여기서 허리에서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허리에서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 엉덩이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엉덩이 부분 내려가서 받고 무릎까지 구부리면서 내려가서 받는 게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저기 있다 이거요. 테이블이 있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서도 전진하려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려면 전진, 중진, 후진이 있잖아요. 전진은 1m, 2m는 중진, 3m는 후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전진, 후진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좌우 요 테이블 사이즈 내에서만 움직이는 좌우도 있고 테이블 사이즈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밖으로 나가는 거, 이 밖으로 나가서 받는 거, 그거는 밖에 안쪽에서도 받는 거, 이쪽에서도 백에서도 밖에 받는 거, 안쪽에서 받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여야 된다 하는 얘기. 손이 그러니까 요 센터 라인에서 좌우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또 좌우를 벗어날 때도 이 네트 바깥 네트 플레이라는 건 이 밖으로 떨어져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트 가까이 가서 또 넘기는 네트 플레이. 그러니까 여기 외곽이라고 해서 네트 플레이가 없는 게 아니고 외곽에서도 네트 플레이가 있다. 백핸드, 포핸드 네트 플레이, 백핸드 네트 플레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탁구 상황을 머릿속에 훤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합 기술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면은 어딜 가서라도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치는 거구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되는 것이지 구경만 하고 있으면은 언제 선수가 됩니까? 우리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탁구를 즐기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치는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쳐보는 것이 우리의 기술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설명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머릿속에 훤하게 놓고 있으면은 누구를 상대로 하거나 어느 볼을 상대를 하더라도 기분 좋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신 것을 2주간의 탁구장에서 열심히 습득을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 어려운 남극식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